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23강 보건의료조직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병원 상담 실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업무적인 부분에서 효과적인 어떤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떤 조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 보건의료 조직의 구조에 관련된 내용을 우선 이해를 하고 해당되는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보건의료 조직의 구조상은 여러 구조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선은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 파트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의료에 어떤 관련된 지원을 담당하는 보조 역할을 하는 간호 파트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업무 행정, 그리고 어떤 원무를 기록하는 원무 파트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병원의 상담이나 그리고 고객의 어떤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어떤 병원 안내에 관련된 파트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파트라고 하는 것은 병원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병원이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다소 조금씩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은 의료 파트, 간호 파트, 원무 파트는 반드시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진료과에 따른 특성에 따라 또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죠. 뭐 예를 들면 정형외과 같은 경우는 어떤 물리치료실이 또 조직 내에 구성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모든 의원급 아주 작은 의원급이 아닌 이상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임상병리사라든가 수술실이라든가 처치실이라든가 이런 어떤 다양한 이런 하부 조직들이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업무에 관련된 조직 구성에 있어서 우리가 보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들을 좀 더 알아야 되느냐. 네, 그 내용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건의료조직 커뮤니케이션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업무적인 부분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해결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의 구조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우선 발생하는 문제점으로는 첫 번째, 복수의 상급자입니다. 예를 들면 공동 개원한 의원인 경우엔 원장님이 여럿이죠. 뭐 안과, 내과 뭐 여러 군데에서도 뭐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내과에서 원장님이 세 분이 계세요. A 원장님, B 원장님, C 원장님. 자, 이 원장이 세 명인데 환자인 경우에 A 원장님한테 진료를 받았다가 이후에 휴무이셔서 부득이 B 원장님에게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A 원장님과 B 원장님 모두 진료를 받은 이 환자에게 상담을 한 상담자는 상담에 대한 내용들도 또 복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해당되는 내용을 어느 원장님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의 보건의료 조직에 있어서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하나의 한 원장님 그리고 한 의료 파트, 한 원무 파트, 한 간호 파트 이렇게만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조직 내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하물며 굉장히 다양한 원장님이 여럿인 경우에는 보다 더 이 복수의 상급자를 통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내부 직원이라는 어떤 특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 두 번째 내용은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또 매우 중요하다. 별표가 막 100개 이래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간호 파트와 원무 파트, 뭐 또 물리치료실, 뭐 처치실, 뭐 수술실, 뭐 아니면 뭐 피부 케어실 이런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 이런 파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파트들이 상담실장과 대면하지 않고 업무가 진행되는 특성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보건의료 조직은. 뭐 예를 들면 환자가 진료 후에 물리치료라든가 주사처치 등을 받는 경우 환자의 요구가 신속하게 전달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이렇게 보죠. 자, 물리치료를 받는 환자예요. 1회, 2회, 3회 막 진행이 됐는데 내가 이 치료를 받는 과정 내에서 뭔가 경과되는 이 내용에 있어서 뭔가 불편함을 호소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가 있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 내용을 물리치료사에게 전달이 됐고 물리치료사는 그 해당되는 내용을 그럼 상담실장한테 이야기할 것이냐 아니면 원장한테 이야기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얼굴을 맞이하지 않고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들었고 그 내용을 구두상으로 전달이 됐을 때에 바로 다이렉트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신속하게 전달되기 어려운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제가 한 예로 한 병원에 컨설팅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제가 제보받은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차트와 그리고 실제로 온라인상이든 대면 상담을 했던 이런 어떤 상담의 기록이 다를 경우에 이게 이제 바로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특성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차트상으로는 예를 들어 피부 케어를 10회 정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차트에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온라인상의 예약 일정이라든가 아니면 받은 일정으로 보면 분명히 수납에 처리된 부분은 11회예요. 그러면 1회가 비잖아요. 그럼 이 1회에 대한 부분을 누가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그럼 기록한 사람이 잘못된 것이냐. 상담한 사람이 그걸 놓친 것이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바로바로 그 즉시 그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구조적이 아니라 한 사람 따로 있고 상담한 사람 따로 있고 그것을 기록한 사람 따로 있고 처치한 사람이 따로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이런 내부 직원이 갖고 있는 특성들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런 어떤 특성들을 갖고 있다 보니 내부 직원들 내에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 이런 어떤 비공식적인 이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야기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레이프 바인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인데요. 이 사전적 의미로 있는 그대로로 표현하자면 그레이프 바인이라는 뜻은 말 그대로 포도 넝쿨이라는 뜻이죠. 이 포도 넝쿨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나요? 굉장히 가지가 많고 얽히저얽히 설켜 있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의 가지로 뻗어 있지 않죠. 이건 뭐냐면 그만큼 그 안에서의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 넝쿨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퍼지는 경로, 즉 정보가 퍼지는 경로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무엇이냐. 말 그대로 비공식적인 것은 업무적인 것 외에 우리가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래서 모임이라던가 뭐 어떤 수다라던가 이런 것들은 업무적인 외의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그 안에서의 오해가 발생할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조직 속에서 흘러다니는 어떤 구전이라든가 풍문, 소문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은 우리가 신뢰성이 약하죠. 그리고 구속력은 없습니다. 꼭 해야 돼. 이거는 우리가 규칙입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지만 이걸 우리가 차단하지 제대로 못하면 우리가 이제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위협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환자가 처치를 받았어요. 근데 처치한 내용에서 상담실장은 분명히 이거를 이렇게 해준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환자는 그런 줄만 알고 받았는데 물리치료실에서는 그 내용을 전달받은 적이 없어요. 그거는 오로지 환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나는 몰랐는데 나한테 그런 얘기도 안 해주고 환자는 무조건 이게 맞다고만 얘기하고 그럼 나보고 어떡해? 나 되게 당황했잖아. 이러면서 그 내용이 어떻게 돼요? 다른 직원에게 연결이 되고 그 전달된 그 연결된 내용은 또 다른 직원들에게 그 상담실장이 제대로 얘기도 안 해준대. 뭐 이렇게 돼버릴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어떤 그레이프 바인의 가장 큰 문제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포도넝쿨이 갖고 있는 특징, 뭐 여러 가닥의 가지가 되어 있다. 그래서 한 가닥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파급적인 내용들이 한쪽으로만 흘러가서 오해의 소지나 그런 것들이 차단하는 어떤 속도가 절대 따라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얽히고 설키다. 그래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분명한 누군가는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또 어떤 상처를 받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알 수 있는 큰 특징은 장점은 이런 어떤 그레이프바인이라고 하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이런 장점은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때만큼은 나도 이렇게 생각하고 너도 이렇게 생각하고 맞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데 단점은 뭔가요?
그로 인해서 사실이 왜곡된다라는 거죠. 또한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큰 장점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이 내용에 있어서 이 그레이프바인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이 그레이프바인을 통해서 뭐 병원 내부에 흘러다니는 어떤 내용들이 어쩔 때에는 이 부적절한 소문만은 아니고 심심풀이로 하는 흥미 위주의 소문만이 아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그 흘러나오는 내용이 어떤 누군가가 지어낸 내용이다라고만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 그래요? 확인 사실도 필요할 거고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그레이프바인이라고 하는 특성들도 우리가 이 병원 상담 실장을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내용적인 부분을 좀 파악해서 이런 사실들이 왜곡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또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자, 뭐 조직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그럼 이런 내용에서 어떤 사항들이 발생하나요? 사람들이 조직 내부에 있는 조직 구성원들이 누구는 승진할 것 같고 누구는 로테이션이 돼서 뭐 어느 부서로 갈 것 같고 뭐 누가 일을 더 잘한다더라. 누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랬다더라. 이게 그러면 그 누구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다더라.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의 어떤 누군가는 피해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실적인 부분에서는 또 그게 현실로 또 다가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좀 필요한 내용들에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좀 역효과를 역이용을 할 필요가 있어요. 뭐 궁금한 내용이 있다. 그럼 이걸 일부러 막 흘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좀 더 사실적인 부분을 좀 얻고자 할 때에는 이 그레이프바인을 또 활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은 무조건 잘못됐다,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 즉 전달된 정보들의 한 75% 정도는 대체적으로 사실이더라. 라는 어떤 근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도 우리가 문제점은 있지만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거를 한편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이제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병원에 예를 들어 적자가 누적이 돼서 다음 달부터는 급여 지급이 어려워질 거라는 소문이 만약 발생했다. 그럴 때에는 자, 직원들은 그 사실을 확인하려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하게 되죠. 사실이야? 뭐 우리 병원 뭐 사라진대? 없어진대? 우리 병원 그럼 우리 뭐 예를 들면 급여가 뭐 한두 달금 뭐 좀 늦춰지는 건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내용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더 심각하고 좀 더 다양한 소문들이 어떤 추가적으로 이제 발생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이게 긍정적으로 발생한다보다 만약에 부정적으로 발생할 경우는 일에 지장이 있을 수 있죠. 나 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어. 이번 달엔 급여 지급이 안 되나 봐. 나 어떡해. 이러면서 일적인 부분에서 이 내용들이 환자에게 전달이 될 수가 있죠. 행동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차가워졌다든지 적극적이 좀 많이 떨어졌다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사례로 한번 보자면 자, 병원장이 바뀔 것이다. 이런 소문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 내부에 흘러다니는 어떤 직원들의 관심을 끌 수가 있죠. 이러한 소문은 결정이 날 때까지 계속되고 결국 이 소문을 듣게 되는 병원장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설명을 해봐 드릴게요. 먼저 개인 병원, 본인이 직접 운영하시는 병원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뭐 병원장이 바뀔 것이다 이런 소문을 만약에 병원이 들었어요. 원장님이. 자, 그러면 그게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어디서 그런 소문이 났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를 바로 확인해 줄 수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런 내용을 뭔가 흘린 어떤 직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직원을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이렇게 정확하게 좀 판단을 내려보거나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원장님이 여러분이에요. 실제 원장님이 계실 수 있고 진료를 보는 담당하는 원장님이 다양하실 수 있는데 그 원장님 중 한 분이 바뀐다. 근데 그 바뀌는 부분이 뭐 컴플레인 때문이다. 아니면 뭐 어떤 내용이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문이 났다. 그러면 그 병원장은 어떻게 될까요? 소심해지겠죠.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 뭔가 조심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환자에게 대한 어떤 태도가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아니면 반대로, 아닌데, 그렇지 않은데, 내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조직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내가 좀 더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이런 행동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이 그레이프 바인이라고 하는 이런 활동 내용들을 우리가 이 이론을 우리가 좀 더 학습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잘 활용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의 문제점을 빨리 파악해서 그레이프바인을 통한 어떤 문제점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개선책은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자, 보건의료조직 커뮤니케이션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책으로는 첫 번째, 내부 인프라넷의 강화 및 활성화입니다. 뭐 당연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 개시 전에 미팅 또는 조회 시간을 활용해서 당일 방문 예정된 환자에 대한 중요한 정보는 사전에 공유하고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그냥 우리가 업무에 직접적으로 바로 투입되기보다도 미리 미팅을 하고 오늘 관련된 어떤 회진을 해야 되는 환자가 있다든지 회진 대상의 어떤 환자의 특성이라던가 아니면 오늘 예약하신 환자 중에 우리가 좀 정확하게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 환자는 예약 시간을 이렇게 변경했고 아마도 이렇게 뭐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공유한 것을 한 1회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전으로 꾸준하게 확인하고자 하는 어떤 습관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병원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한 명이 아닌 전 직원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전 직원의 노력을 위해서는 병원 상담실장이 관리 측면에서 조직 내부의 구성원들의 어떤 그 매개 역할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환자와 의료진의 뭐랄까요? 매개 역할을 담당하는 게 바로 이 병원 상담실장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다음 공중관계 관리로 병원이 지역에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환경 적응적인 조직 구조를 구축하고 공중의 특성별로 차별화된 홍보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전개하다 보면 직원들의 직장 충성도 및 자긍심이 높아져 병원 내부 직원 간 소통이 원활해진다라고 했죠. 자, 직장의 충성도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지역적인 어떤 신뢰를 확보하고 또 이 적응할 수 있는 조직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문의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상급자를 지정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A의 질문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오면 이런 질문들에 해당되는 사항은 A 원장님께, B 질문에 대한 내용은 B 원장님께 주로 질문을 하자. 아니면 뭐 어떠한 형태에 나타나는 것들은 그 해당되는 원장님께만 질문을 하자. 이런 어떤 매뉴얼들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뭐 지역의 어떤 성격이나 그리고 그 특징들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 병원이 위치한 곳이 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오느냐, 뭐 연령층은 어떠냐, 우리가 뭐 외국인이 많이 유입이 되는 곳이냐, 아니면 여성이 많으냐, 남성이 많으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의 어떤 그 특성 차별화된 어떤 특성들을 우리가 고려를 하다 보니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매뉴얼화되어 있고 그런 내용들을 직원들과 공유를 하게 되면 직원들이 보다 좀 더 명확한 내용으로 우리 커뮤니케이션을 좀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것, 그래서 개선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24강은 문서 작성 실무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